오늘 아침에 민주당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국회 현장에서 있었던 발언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가 있어서 적어도 2시 40분경에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관계로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네. 민심의 법정에서, 양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물론 뭐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런 발언들이 네. 일반 국민들의 입장, 법감정에서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법원 판결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저만 해도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으신 분도 이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심지어 한 대변인은 이 방송 중에 굉장히 무겁게 나왔다라고 논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불복해서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정치 결사체로서 정치적인 의견, 성명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정진석 전 실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죠. 예. 민주당 저도 입장입니다만 대단히 세게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습니다.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노사모다 정치 판결을 했다라고 굉장히 격앙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거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1,200만 원 벌금형으로 조정이 됐으니까요. 이 경우도 굉장히 과도한 어떤 양형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법리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 납득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지금 어려운 정국을 막아서거나 이걸 타개하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역풍이 오히려 불 겁니다. 예, 이 시각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집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차들이 지금 왕래가 좀 적은 걸로 봐서는 집회 현장에 때문에 통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 또 야당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인데요.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어제 많이들 놀라셨죠? 하지만 1심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과거 경기지사 할 때 결국 대법원에서 살아나신 건 다 기억하시죠?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파면하는, 같이 논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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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면의 길을 향해서 함께 힘차게 나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박상수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기 위한 길이다,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야당에서 들고 있는 손팻말을 보면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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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한답니다. 자, 뭐 탄핵으로 쓰고 파면한다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야라는 표현도 쓰고 뭐 지금 이제 파면이라는 표현도 쓰고 예.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게 뭐냐면 이 633이 지켜질 경우에 내년 상반기 중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계속해서 형량이 높다 그러는데 지난 2022년도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보는 2명이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6번 허경영이었습니다. 예. 기호 6번 허경영은 자신이 그 이병철 전 회장의 양자라고 TV 방송 연설에서 이야기를 예. 했죠. 그리고 바로 이것으로 기소가 돼서 올해 4월
약 한 2년여 만에, 이것도 늦었습니다. 633에 따르면 1년 6개월, 1년 안에 가야 되는데 2년이니까 2배가 걸린 거죠. 2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 중에서 1번과 6번이 같은 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병철의 양자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결코 높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만약 이 모든 집회나 이런 민주당의 발언이나 반발이 공정하려면 허경영 대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허경영 대표에 대해서도 부당한 판결을 했고 허경영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폭거고 허경영 대표에 대해서도 바로 이 윤석열 정부가 행한 그러한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도 허경영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경영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질 않는 것이고 지금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 내년 상반기까지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 어떻게든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던 하야를 시키던 그 표현을 쓰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파면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썼는데 저런 건 법률 용어상 존재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예. 저 표현을 써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그 전에 치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 대법관이고 헌재재판관이고 싹 다 교체하고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의지의 표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허경영 대표는 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선고받았을까요? 예. 그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1심을 해서 이 나온 결과기 때문에 이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민주당도 다른 길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광화문 집회 현장 윤석열을 거부한다의 손팻말을 든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조금 전에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만 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도 저렇게 현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려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요. 더 큰 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더 큰 적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더 큰 적을 향해 싸우자라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내보냈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들어오는 속보가 있으면 저희가 속보 자막과 함께 저렇게 영상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보여드리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